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로 극장을 둘러싼 사람들. 아카데미 극장을 지켜주세요. 시민들과 극장에서의 추억을 공유하고 앞으로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과거로부터 지켜온 이 공간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시민분들에게도 함께 문화와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써주세요.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옛 단관극장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보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원주시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해 원주시의 부지 매입 결정을 이끌어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원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중단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원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이거는 완전히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특히 원주시가 현장 방문, 간담회 한 번 없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인수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고 이 같은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된 후에도 시민 의견 수렴 없는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이거를 추진하려는 위원회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절차를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겠다는데 아직까지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존추진위원회는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시민 정책 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시민 200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인간띠로 극장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매월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원주시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옥상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경찰과 철거업체 인부들이 농성 중이던 4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경찰은 설득 과정에 농성자가 뛰어내리려 해 강제로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 2명은 옥상 테라스로 이동해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오전부터 크레인을 움직이고 벽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그 상황을 알아주시고 원광수 시장님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명도 결국 경찰과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내려왔습니다. 지난 28일 철거 현장 입구에서 대치하다 6명이 연행된 데 이어 사흘 동안 아카데미 철거 현장에서 모두 9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원주를 찾은 영화인들까지 경찰에 연행되면서 원주시의 일방적인 철거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제 원주 밖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 등을 통해 보존 지지 운동을 해온 영화인 단체는 다음 달 12일 문화연대와 함께 원주에서 전국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원주시의 문화 탄압에 대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대화의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시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나 시민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영화인들은 시민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공농성자들이 모두 연행되면서 원주시와 철거업체는 곧바로 중장비를 투입해 극장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붕과 천장을 완전히 제거했고 안에 있는 구조물과 집기류를 모두 뜯어냈습니다. 한편 원주시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서에 슬레이트를 고정하던 철물과 하부 목재들도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시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에도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면서 성면 불법 철거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극장 보존이 아니라 여론조사, 정책 토론을 두고 극장에서 대치와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주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에 맞서 극장을 지키는 과정에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당한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영화계 인사 등 2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와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반면 극장 철거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다치게 한 공무원과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시장 최측근 정무비서관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방위고 여론 조작도 사실이지만 원주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부당한 극장 철거 결정에 맞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은 재판에까지 넘겨지고 위법 행정과 공권력의 폭력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법정에 섰습니다. 불투명한 절차로 시민들의 공유 자산을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행정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헌신과 진정성을 헤아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전국에서 1,804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과 수사를 통해 공정한 법의 정의를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민을 범죄자로 몰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의 붕괴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경찰과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경찰은 강제 철거를 최종 결정하고 지시한 원강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낸 공무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아직 검토 중이어서 재수사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청년, 공무원, 지역 원로들까지 법정을 가득 채운 시민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피고인들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주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민 24명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은 증거 채택과 관련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철거 반대 운동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철거업체는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원주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원강수 시장이 대화와 공론장을 통한 갈등 해소가 아닌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앞장서서 처벌하며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시민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악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원주시가 업무 방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극장 철거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4,700만 원을 극장 철거를 방해한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주도로 시작해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을 한순간에 철거 사업으로 바꾼 원주시. 시장은 시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수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정 정책 토론 청구와 보존 요구는 배척하고 철거 여론에만 귀를 기울였고 시장 최측근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철거 찬성 댓글을 달도록 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을 발판 삼아 국비까지 거부하고 강행한 극장 철거 예산은 당초 6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0억 원이 늘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낭비한 건지,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던 사람, 정말로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잘못을 한 거고 이 사안을 만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또 그 시민들이 왜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업무 방해죄가 행정과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인간띠를 두르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도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한 시민단체는 며칠 동안 중장비에 맞서 고공농성을 벌입니다. 무력 철거 중단하고 시민들과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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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라.
보존과 철거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다 극장담이 허물어지고 벽면에 구멍을 뚫어 마침내 원주시 뜻대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당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광극장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철거된 건물터는 370평 규모. 원주시는 이곳에 야외 공연장과 광장을 조성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극장 건물은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20평 남짓한 무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공간과 도시형 공원으로 꾸몄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지금 한 7월 중순부터 저희가 이제 공연장 시범 운영을 할 텐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요. 주변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와줬으면은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저기 풍물장이라는 특색도 살아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시민들은 극장이 사라진 모습을 보며 허무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뭘 만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걸 찾는 사람도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 전을 찾으면 아마 그 추억이 없어져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원주시가 극장 철거에 사용한 예산은 6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야외 공연장과 광장 조성을 위해 10억 원의 돈을 더 투입했습니다. 물론 공연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원주시가 그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극장을 허물어 만든 결과물이 다소 초라한 모습이라 60년 역사가 담긴 단광극장이 있던 자리에 깊은 공허함이 맴돌고 있습니다. 3차 공판에도 피고인 24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경찰과 철거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극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거업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의 고발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이 업체는 경찰 조사 초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극장 안에 있는 물품을 옮기는 일을 했던 화물업체 관계자 역시 이번 공판에 출석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철거 업무를 담당한 원주시 공무원은 지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고발했다면서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원주시는 자기들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강력하게 벌하라고 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원주시장이 지금이라도 피고인들은 원주시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극장 철거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맞섰는데 오히려 원주시가 공무원과 용역까지 동원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시행정이 잘못됐다고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행정이 이런 시민들이나 문화인들을 이런 법으로 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특수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14일로 최후 변론 기일을 정한 재판부는 8월 11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